다시 푸시 성공입니다. 교육이 끝났습니다. 김동문 태권 금메달. 중학교 4학년 때부터 꿈꿔왔던 올림픽 금메달을 김동문 태권 선수가 해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의 함윤호입니다. 지난 6월 초 싱가포르에서 열린 2025 세계 배드민턴 연맹 싱가포르 오픈 여자 복식에서 우리 전북 출신의 공이용 선수와 김혜정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 전해 들으셨을 텐데요. 사실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는 공이용 선수를 비롯해 이미 1990년대부터 박주봉, 김동문, 정소영 선수를 비롯해서 세계 최강의 선수를 배출한 곳입니다. 배드민턴의 종주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최근엔 더욱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그 김동문 선수가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현재 원광대학교 또 교수로 재직 중인데요. 김동문 회장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회장이라고 불러야 될지 교수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김동문 선수라고 불러야 될지 저희 머릿속에는 다 존재하는데 뭐가 제일 어울리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교수가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했는데 네. 이제 최근에 이제 회장님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아직은 어색하긴 하고요. 예. 네, 그래도 김동문 교수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전주 진북초등학교에서 배드민턴을 시작했고 바로 전주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까지 그리고 국가대표까지 그리고 현재는 또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어서 그냥 우리 가까운 이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배드민턴은 어떻게 해서 입문하게 되셨어요?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 야구하고 배드민턴이 학교에서 육성을 하는 종목이었고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당시 좀 가정 형편이 굉장히 좀 어려운 탓에 야구를 사실 하고 싶었는데 네. 그때만 해도 장비를 모두 본인이 다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었죠, 야구는. 예. 근데 배드민턴은 그런 거 없이 뭐 라켓부터 뭐 유니폼 또 심지어는 간식까지도 다 무료로 다 제공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배드민턴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일단 원광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신데 언제부터 원대로 오셨어요? 2012년도에 임용이 됐고요. 예. 사실 제가 좀 은퇴를 좀 빨리 했습니다. 31살 때 이때 은퇴를 하고 아마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이후에 제가 그 당시에 모교 원광대학교에서 지금 예. 박사 과정 중에 있었고 학위를 마치고 난 이후에 바로 이제 캐나다로 좀 어학연수 겸 이렇게 이제 유학을 다녀오게 됐고요. 네. 한 거의 7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12년도에 임용이 됐습니다. 이야, 그럼 교수 하신 지도 한 14년째 되시네요. 네, 그렇죠. 예. 고향에서 모교에서 대학 교수 또 후배들을 후학을 양성하는 기분은 조금 더 다르시겠습니다. 네, 뭐 저는 이제 선수 거의 이제 은퇴하기 전부터는 이제 끝나고 나면 대부분 선수의 그 진로에 대해서 관심들 많이 가지시잖아요. 뭐 은퇴 이후에는 어떤 길을 걸을 건지, 뭐 지도자의 길 또는 뭐 공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거의 대부분 언론에 노출된 그 제 은퇴 이후의 진로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것도 모교에 강단에 서는 게 제 다음 목표라는 얘기들을 수시로 저는 그냥 이렇게 노출을 하면서 저의 목표를 계속 이렇게 다잡고 있었죠. 공부하는 운동선수셨군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지만 시기에 맞춰서 석사 학위 그다음에 또 끝나자마자 또 바로 박사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그때 또 열어주신 분들이 계셔서 좀 운 좋게 기회를 좀 마련할 수 있었죠. 지난 파리올림픽 이후에 글쎄요, 안세영 선수만을 이제 기억하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안세영 선수의 어떤 발언 이후에 배드민턴 협회가 조금은 불협화음 속에서 흔들렸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선배로서 이 배드민턴 협회장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사실 준비한 거는 한 2년 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파리올림픽 이후에 안세영 선수의 그 인터뷰 이후에 우리 협회의 어떤 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이런 시스템들이나 좀 오래된 관행들 이런 얘기들이 주로 나오면서 우리 협회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이렇게 보였었는데 사실은 그거하고는 별개로 사실 그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고 예.
단지 저는 선수로서 그리고 또 이제 지도자가 아니라 대학 교수로서 우리 협회가 앞으로 가야 될 그런 방향성이라든지 또 방금 말씀드린 선수들하고 또 동호인들 또 우리 협회의 그 눈높이가 좀 이렇게 좀 달랐다라는 거. 예. 그래서 그 시대적 흐름에 맞는 시스템들을 도입하고 또 선수들 입장에서 또 지도자들 입장에서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선수들의 어떤 스타일일까 성향도 이제 우리가 보통 MZ 세대라고 말하는데 네. 자기 개성을 과감없이 뭐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고 실제로 안세영 선수가 어떤 장비나 의상이나 각자의 어떤 퍼포먼스를 좀 존중해달라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네. 좀 존중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쉬운 일은 정말 아니었는데 지금 막 개인 용품에 대한 그 후원 계약을 열어달라는 그런 질문이신 거잖아요. 네. 네. 사실 저희 같은 특히 뭐 배드민턴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그 선수들이 거기까지 이제 탑 랭커가 되기 전까지는 협회에서 정말 물신양면으로 재정적으로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또 후배들에게 그런 길을 좀 열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근데 요즘 선수들은 워낙에 그 자기 개성도 강하고 또 이게 표출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경기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라켓이라든지 신발 정도는 선수들에게 개인 취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좀 열어줘야 되겠다는 생각.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새롭게 도전하고자 하는 또 선수들의 그런 어떤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 그 눈높이가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후배들 마음을 많이 헤아리고 계시군요. 교수 강의하시랴 또 대한 배드민턴 협회장 하시랴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네, 요즘은 저도 이제 협회 일을 좀 알아야 되고 또 많은 결제들이 대부분 다 예산하고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네. 결제들이라 주중에 또 초는 협회에 출근해서 협회 일을 보고 또 주중에 이제 그 목금 요 정도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주말에는 이제 우리 배드민턴 생활체육이라든지 맞습니다. 우리 대회들도 많다 보니까 계속 행사에 참여하는 그렇게 한 몇 달 동안 굉장히 바쁘게 지냈습니다. 주변에 동호회 중에 가장 많은 동호회가 배드민턴 동호회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네. 굉장히 인기 있는 종목이 됐습니다. 아마 그 인기의 비결은 우리 김동문 교수님의 우리나라의 배드민턴 선수들의 활약상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우리 그 동호인들이 예. 거의 매 주마다 전국에서 대회들이 이렇게 그렇죠. 많이 열리고 있는데 네. 사실 그 대회장에 좀 한번 이렇게 모습을 보여달라는 그 요청들도 사실 많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막 무분별하게 막 다닐 수도 없고 또 친분에 의해서만 또 다닐 수도 없고 이제는 그래서 취임하고 난 이후에 17개 시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동호인들과 함께 이렇게 스킨십도 하고 호흡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가졌었습니다. 어떠세요? 대한 배드민턴 협회장 취임 이후에 이제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의 감독분들에 대한 어떤 공개 제한이라고 할까요? 영입하는 그 과정들이 있고 나서 이 배드민턴 협회가 조금 더 안정을 찾았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뭐 전설인 수디르만 컵도 그렇고 또 싱가포르 오픈도 그렇고 상당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박주봉 선배를 이제 감독으로 다시 모셔온 것도 그렇고 어떤 안정의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 역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부분인데 코칭 스텝에 특히 이제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고 네. 다른 종목과는 다르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채용을 할 수 있는 이게 아니라 공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이 지원을 하게 될지 몰랐고 다만 박주봉 감독님께서 일본에서 20년 정도를 생활을 하셨거든요. 대표팀 감독을. 오래되셨네요.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국으로 좀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돌아오셔도 또 국가대표가 아니더라도 뭐 청소년 국가대표라든지 더 어린 선수를 발굴을 하는 쪽에 역할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공개 채용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될지는 사실 몰랐고요. 네. 이 가정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뭐 애틀랜타 올림픽에서는 김동문, 기령아조 그리고 박주봉, 라경민조였는데 네. 그 라경민 선수가 그 이후에는 이제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이제 2005년도에 또 아내가 되는 결혼식까지 치르게 됐습니다. 참
긴 인연이고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같은 인연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사실 지금 아내는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됐고, 예. 지도자의 길을 걷다가 이제 대학의 교수로 그 임용이 됐는데, 사실 선수 때는 이렇게까지 인연이 될 거라고 생각 못했고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저희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선수촌 훈련이라든지 뭐 국제대회 참가하고 또 혼합복식 종목을 한 체육관에서 자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은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얘기를 나누기보다는 서로에 대해서 뭔가 좀 존중하면서도 그 개인적인 부분도 알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교 3학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거머쥐고 국가대표를 한 13년 하셨고 또 국가대표 코치도 하셨고요. 네. 또 대학 교수로 또 배드민턴 협회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대표팀은 정확하게 제가 몇 년을 했는지 기억은 네. 못하지만 다른 선수에 비해서 은퇴는 조금 빨리 한 빨리 상태입니다. 네. 네. 뭐 다음 제 이제 목표가 대학 강단에 서는 거였고 그 다음에 목표라고 하면 지금 이제 협회장의 꿈을 제가 이루긴 했는데 물론 좋은 시기에 협회장을 맡을 수도 있었겠지만 좋은 시기라고 한다고 하면 뭐 기업에서나 또는 협회가 정말 재정적으로 좀 부유하고 좀 잘 돌아가고 있을 때 협회장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것도 저에게 주어진 또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시대적 흐름에 맞는 우리가 뭐 모든 시스템들을 도입을 해야 될 시기가 됐고 좀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타이밍이 좀 적절하지 않았나 저에게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아졌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뭐 대한 배드민턴 협회장이기 때문에 우리 전북만을 챙길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시 돌아온 성심여고의 정소영 감독이 아주 좋은 우리 학생들과 더불어서 성적을 내고 있잖아요. 네. 우리 전북의 배드민턴의 현실은 좀 어떻다고 보세요? 우리 김동문 교수가 학창 시절 배드민턴 운동을 할 때와 지금은 좀 어떻다고 보세요? 사실 지금 정소영 코치님 그리고 팀에서는 감독님이신데 예, 네. 사실은 올림픽 레전드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모교나 이런 지역에서 다시 이렇게 선수들을 발굴해내는 그런 것들이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네. 고향을 위해서 뭔가 헌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쉬운 일이 아니게 됐는데 예전에 저희가 훈련을 할 때는 딱 다른 점이 현재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큰 체육관에서 초등생부터 대학 실업팀들이 대부분 같이 훈련을 했거든요. 훈련 시간은 조금 달랐지만 그렇다 보면 자연적으로 어린 선수들은 그 선배들의 플레이를 보면서 보는 것만으로도 이 실력의 갭이 굉장히 좀 이렇게 빨리 좁혀지는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각자 이제 학교에 체육관이 있다든지 아무래도 이동 수단이나 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전략하기 위해서 또는 또 학교 수업 이후에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거의 본인 학교에서 이렇게 훈련을 각자 따로따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팀들끼리 이렇게 서로 그 연습 경기를 한다든지 전주훈련을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합동 훈련을 하는 경우고 예전에는 한 곳에서 모여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보다도 좀 복잡하긴 했어도 훨씬 더 그 선수들 좋은 선수들이 만들어지기에는 여건은 그때가 더 좋았다고도 좀 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용대 이우정 혼합복식 이후에 16년 만에 작년 파리올림픽에서 안세영 선수가 단식에서 이제 금메달을 따긴 했잖아요. 대한민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면 마치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종목이 이제 양궁이나 배드민턴이 있는데 사실 그게 호락호락한 그 결승전 올림픽 경기가 아닌데 강세인 이유가 있다면 어떤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 배드민턴에 이렇게 관심이 많고 배드민턴에 이렇게 금메달에 가깝게 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이 있을까요?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도 국가대표 선발을 고등학교 1, 2학년 때 이때 대부분 입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조기에서부터 이제 그런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고 또 선배들과 같이 훈련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처음에 국가대표가 돼서 국제대회를 뛰면 한 2, 3년간은 거의 다 예선 탈락을 하면서 그만큼 협회에서는 많은 지원을 계속해서 지속해줘야 되는 거고 또 선수촌 훈련이라든지 또 다른 종목에 비해서 국제대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함께 훈련할 수 있는 기간, 어떻게 보면 운동할 수 있는 최적의 그런 요건들이 갖춰져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올림픽에서 이렇게 금메달을 따고 나면 우리 국민들이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네. 동호인들이 많아지는데 배드민턴 경우 이제 전용 체육관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특히나 원광대학교 안에는 우리 김동문 회장님의 이름을 딴 배드민턴 체육관도 있고 네. 그 본인의 이름을 일단 이렇게 체육관이 있다는 점은 본인에게는 좀 어떠세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 스포츠인들은 본인의 이름을 딴 뭐 체육관이라든지 경기장이 이렇게 네. 있다라는 거는 정말 큰 영광이죠. 또 익산시에서 또 저에게 또 그런 영광을 주셨고, 홍보대사도 맡기셨잖아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익산 홍보대사가 됐는데 네. 사실 제가 이제 시장님께 저 말고도 훨씬 더 젊고 더 유명한 선수들도 있고 다른 분도 있으실 텐데 왜 굳이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지금은 이제 저희가 또 2036 또 하계 올림픽 유치에 또 이렇게 다 열중해 있고 네. 또 최근에 이제 회장이 당선되다 보니까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예. 또 그만큼 또 제가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그동안은 너무 이제 학교 생활도 바쁘게 지내왔고 근데 이제 한 번씩 가다 보면 코트는 굉장히 많아요. 전국에서 그 당시에는 가장 많은 20개의 코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주로 이제 동호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경기장이지 이게 큰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 성격은 아니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한 번씩 이렇게 가보면 그 체육관에 그 동호인들이 꽉 차 있는 모습을 보면 이게 제 이름을 딴 체육관이라서가 아니라 배드민턴이 정말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 가까이 와 있는 스포츠 종목이구나라는 것에 좀 뿌듯함,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꿈꿔왔던 올림픽 금메달을 스포츠인이라면 또 이 고향에서 올림픽이 개최된다면 얼마나 영광일까. 그리고 내 종목에서 또 금메달이 나온다면 얼마나 영광일까. 특히나 우리가 이제 송기정 오흥을 떠올리면서 100년 전 베를린 올림픽 이후에 2036년이 만약에 전주가 하계올림픽 도시가 된다면 마라톤의 우승이 나오면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들 나눴는데요. 하계올림픽을 위해서 우리 스포츠협회 특히나 이 한 분야인 대한 배드민턴 협회장으로서도 상당히 어깨가 좀 무거우시겠습니다.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우리 이제 배드민턴에 대한 이런 그 강세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또 네. 특히 또 우리 전라북도가 배드민턴의 어떻게 종주 도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또 그걸 넘어서서 말씀하신 대로 2030년 하계올림픽이 전주에서 열린다고 하면 선수로서는 금메달도 땄지, 협회장도 됐지, 올림픽 유치도 다시 하게 됐는데 그게 네. 유치 도시가 우리 전북 전주다 이랬을 때는 정말 그 무한한 영광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탁구 선수 출신의 유승민 회장이 대한체육협회 회장이 됐잖아요. 네. 관계도 돈독하시죠? 네, 뭐 제가 이제 대표 선수 생활을 할 때 유승민 지금 회장도 대표팀에서 아마 거의 네. 막내였을 겁니다. 네, 저는 네. 이제 거의 그렇죠. 고참 정도 돼 있을 네. 때였긴 한데 또 우연찮게 또 2004년에 메달을 또 같이 따게 됐고 맞습니다. 또 후배지만 저보다 8년 후배로 알고 있는데 후배지만 정말 본받을 점이 너무 많고 추진력 그다음에 뭔가 이 자신감 넘치는 이런 그걸 보면 예. 정말 저도 좀 닮고 싶고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게 아유, 됩니다. 겸손함까지 또 아닙니다. 이렇게 정말입니다. 말씀하시네. 네네. 우리 대한체육협회에서도 또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지가 조직 기반이 구성되는 이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네. 그 역할을 이제 돈독히 좀 하실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린 네네, 겁니다. 맞습니다. 어떤 준비를 좀 하면 좋겠어요? 이제 많은 대회, 국제 올림픽에서의 경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가장 한국적인 도시 그리고 또 문화 올림픽 그다음에 최소 비용을 가지고 그래서, 또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올림픽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좀 표출해내고 그렇죠. 또 이런 또 경쟁력이 또 우리나라에 또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우리 이제 뭐 K 컬처, 뭐 K 팝 뭐든 저희 하는데 우리 K 스포츠가 이제는 큰 한 몫을 해내야 될 때라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전북 전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정말 제대로 어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교수님다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년에 이제 나고야 아시안 게임이 있고 2028년에 이제 LA 올림픽이 열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대회들을 좀 잘 지켜보고 우리가 또 벤치마킹 물론 이제 오래전에 86 아시안 88 올림픽을 치르긴 했습니다. 그리고 동계 올림픽을 평창에서 치르긴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우리만의 K컬처, 우리만의 문화 올림픽, 우리만의 또 지역과 연대한 올림픽 그리고 이제 비용이 절감하면서도 효율적인 올림픽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경쟁력을 이런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을 치르고 있는 대회를 보면서 좀 더 배워야 될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많은 뭐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을 참여를 해봤지만 뭐 화려하고 큰 비용을 들여서 올림픽을 치르는 도시보다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라든지 장점들을 어느 만큼 그 부각을 시키느냐가 올림픽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기대가 됩니다, 정말. 예. 자, 우리 회장님 당선되시고 제1호 공약이 우리 협회원들을 위한 기금운용본부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네. 그만큼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네, 제가 이제 선거를 준비하면서 현장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렇게 실업 지도자들보다는 저 밑에 초등, 그다음에 중고 이런 지도자들의 그 어려운 환경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런 어떤 기금을 마련해서 처우 개선을 좀 개선하는 방법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1월에 이제 취임하셨고 네. 뭐 대학에서 강의하랴 또 전국을 다니시랴 또 배드민턴 협회장으로서 우리 생활체육 뭐 동호인 체육 할 것 없이 많은 신경을 쓰시랴 뭐 동분서주 하실 것 같습니다. 체력적으로는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 또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열정도 손색이 없을 것 같고 요즘 뭐 아주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시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좀 한 3개월 정도 정말 정신없이 보냈는데 물론 협회 일도 봐야 되고 또 학교 강의도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대한배드민턴협회 중앙협회 협회장으로서 17개 시도의 또 그 환경이나 이런 상황들도 잘 체크를 해야 되고 또 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지역을 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역 회장님들과 소통하는 시간들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지금 선수 생활 그만하신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 네. 당시에 어떤 체력이나 지금이랑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도 라켓이나 셔틀콕을 좀 자주 접하시나요? 아니요, 직접 이제 운동을 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이제 뭐 학생들과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좀 많이 뛰지는 않고 네. 그런 운동을 하거나 할 때만 라켓을 들고요. 사실은 라켓은 조금 멀리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요즘은 책과 행정에 또 협회 일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군요. 라켓과 셔틀콕을 잡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KBS를 비롯해서 해설위원으로서도 활동도 하시잖아요. 네. 예. 잘 맞으세요? 네, 뭐 저는 그 해설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예. 뭐 여러 방송사를 좀 옮겨 다니면서 하긴 했지만 그렇죠. 뭐 파리 올림픽 때는 네. 우리 안수영 선수 우리 KBS에서 또 맞습니다. 하태권 저 이제 전 같이 파트너와 하셨죠. 함께 네. 같이 하는 그런 또 케미가 또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협회장을 하고 있어서 제가 직접 해설을 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긴 할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이제 후배들에게 좀 그런 기회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협회장님으로서 혹시 임기 내 이런 것만큼은 꼭 하고 싶다. 이 김운용본부 예외에 또 다른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그 아마추어 종목의 그 협회라고 보면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기금운용본부로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 두 번째 공약이 제가 이제 또 공격적인 마케팅 본부를 설치하겠다고 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또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저희들 이제 후원사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선수들 그리고 동호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베네핏들을 좀 많이 만들고자 합니다. 예. 참 대한민국을 빛낸 김동문 선수가 제 앞에 있다는 것에 한번 놀라웠고 아주 말씀도 참 잘해주셨고요. 시간이 뭐 여기까지여서 네. 더 많은 대화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더 자주 방송에 나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은 이제 선수로서의 김동문 그리고 대학 교수로서의 김동문, 또 앞으로는 우리 대한 배드민턴 협회를 이끌어 나갈 협회장으로서의 김동문을 좀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2036 하계 올림픽 유치가 꼭 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우리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모든 일들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드민턴의 새로운 바람을 기대하면서 네,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 김동문 금메달리스트에서 김동문 교수로 지금은 대한 배드민턴 협회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분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는 배드민턴 종주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2036년 하계 올림픽을 위해서 대한 배드민턴 협회장으로서도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 들었는데요. 우리 도민들도 함께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알찬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